안녕하세요. VLLM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VLLM 관련해가지고 소개하는 오디오 영상을 한번 공부하는 목적으로 또 다른 분들 보면 또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찍어보게 됐습니다. 일단은 VLLM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VLLM은 이제 서빙 엔진입니다. 이제 LLM 돌리는 서빙 엔진이고 이제 LLM을 이제 효율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패러럴리즘이나 페이지 어텐션이나 컨티뉴어스 배칭 그 다음에 디스어그리게이션을 제공해서 하이 스루풋 그리고 메모리 이피션트하게 인퍼런스가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서빙 엔진이고 이제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오프라인 배치드 인퍼런스랑 온라인 서빙이 있는데 오프라인은 이제 나중에 그 사용법이 나오겠지만 파이썬에서 이제 VLLM을 이제 임포트 해가지고 제너레이트를 하는 그런 방식이고 온라인 서빙은 API 서버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오픈 AI 컴파셔블한 API나 뭐 다른 뭐 클로드나 다른 데 제공하는 API랑 호환하는 데는 그런 API 서버를 이제 돌려가지고 그렇게 제공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기능이 두 가지란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LLM 같은 경우는 이제 VLLM에서 네이티브하게 제공하는 그런 오픈소스 모델이 있고 이제 자기가 만든 모델을 이제 VLM 컴파셔블하게 만들어가지고 돌릴 수 있는 그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다음 이제 서빙 퍼포먼스인데 이제 서빙 엔진의 성능을 측정하는 이제 대표적인 매트릭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TTFT랑 스루프 관련된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고 TTFT는 이제 처음 요청이 들어갔을 때부터 다시 이제 처리가 첫 번째 토큰이 나올 때 그 시간까지 레이턴시가 TTFT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퀘스트 스루풋이나 아웃풋 스루풋은 이제 시간분의 뭐 요청 수라든지 생성한 토큰 수 이런 게 이제 아웃풋 스루풋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브렐렌 벤치 서브를 통해 가지고 벤치마크를 돌려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이 모델이라든지 뭐 사용하는 환경 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서빙 엔진이 어떤 환경에서는 막 더 어떤 서빙 엔진이 좋고 어떤 서빙 엔진이 더 좋고 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그 퍼포먼스 이런 정보를 보고 뭐가 딱 좋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긴 어려운데 일단 VLLM 같은 경우가 지금 널리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인퍼런스 엔진으로 또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VLLM이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패럴리즘인데 패럴리즘은 이제 VLLM에서 여러 가지 패럴리즘을 제공하는데 DPTP, PPEP 그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PCP나 DCP 이렇게 패럴리즘 제공하는데 DP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돌려야 되는 이 데이터 배치가 있다고 할 때, 예를 들어 1000개가 있다고 하면 500개는 이제 어떤 GPU에서 돌리고 500개는 어떤 GPU에서 돌리고 같은 모델을 배치를 이렇게 독립적으로 추론을 해가지고 스루풋을 향상시키는 그런 게 DP라고 볼 수 있고 TP는 이제 웨이트를 뭐 어, 컬럼이라든지 로우로 이제 잘라가지고 패러럴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게 TP입니다. 그다음 PP는 이제 모델에 이렇게 레이어가 쭉 있다고 하면 레이어를 이제 PP 수만큼 나눠가지고 이걸 스테이지로 쪼갠다 그러는데 스테이지를 통과해가지고 다음 스테이지로 연결되게 이게 다른 GPU에서 처리되게끔 하는 게 PP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EP는 이제 MOE 모델에서 이제 피드포워드에서 익스퍼트들이 이렇게 탑키를 해가지고 올리는 그 연산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이 EP들이 이제 DP 랭크도 그렇고 이렇게 GPU 간에 분산이 돼 있어가지고 이런 분산을 하는 게 익스퍼트 패러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CP랑 DCP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좀 개발 중인 기능이어가지고 막 이제 제공하는 모델도 좀 한정돼 있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데 뭐 제약 조건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일단 개발 중인 그런 패러리즘인데 PCP는 이제 프리필 할 때
이 시퀀스가 있을 텐데 이걸 토큰으로 잘라가지고 GPU에 분산하는 게 BCP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DCP가 있는데 DCP는 이제 디코딩 할 때 디코드 과정에서 KB 캐시가 이렇게 여기 보시면 KB 캐시가 있는데 이제 뭐 멀티헤드 어텐션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딱 그 개수가 그 KV랑 퀄이랑 이제 딱 개수가 딱 떨어지는데 이제 GQA나 뭐 MLA라든지 뭐 MQA 이런 거 보면은 이 KV랑 쿼리 개수가 차이가 있고 쿼리가 더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더플리케이트 되는 게 생기는데 이거를 이제 토큰와이즈로 잘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을 하는 게 DCP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VRM에서 핵심적인 그 메커니즘 두 가지가 이제 페이지드 어텐션이랑 컨티뉴어스 배칭인데 이제 페이지드 어텐션 같은 경우는 이제 운영체제에서 페이징이라는 그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그 버추얼한 그러니까 이제 4K 단위로 잘라가지고 이 버추얼 이제 4K 페이지를 이제 실제 물리적인 그 4K 프레임으로 대응시키는 그 테이블을 거쳐가지고 대응시키는 그런 그 메커니즘인데 이거를 그대로 이제 착안해와가지고 이제 CPU 쪽에서 KV 캐시 블락을 이제 관리를 하고 이제 그게 블락 아이디들이 이렇게 대응이 되어 있는데 그 블럭 아이디들이 이제 GPU 이제 워커 쪽 GPU에서 이제 GPU 메모리에서 블럭 테이블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시퀀스별로 이 블럭 아이디들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블럭 아이디가 실제로 이제 그 텐서에 있는 실제 데이터랑 대응이 돼가지고 그렇게 그 KB 데이터를 관리를 하는 게 이제 페이지드 어텐션이고 이제 이거는 이제 슈도 코드로 작성을 한 거고 실제로 이제 이런 가져오는 부분은 쿠다 커널로 되어 있고 이제 좀 간소화를 시켜가지고 저거는 슈도 코드로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컨티뉴어스 배칭인데 컨티뉴어스 배칭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텝별로 이제 그 이제 VRM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텝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스텝을 할 때마다 이렇게 뭐 스페큘러티브 디코딩 말고 이제 일반적인 이제 디코딩은 이제 한 토큰씩 생기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N 스텝에서 다음 스텝이 돼가지고 얘가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A가 프리필이 다 됐는데 프리필 하고 디코드가 하나 생긴 걸로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B도 이런 식으로 하나가 더 생긴 걸로 보시면 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C가 이제 뭐 end of string 이제 마지막 EOS나 뭐 맥스 랭스나 이런 게 그 종료 조건이 맞아가지고 뭐 이게 빠진다고 했을 때 이게 C가 빠지고 이게 E가 새로 들어와가지고 프리필이 되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서브리게이션인데 이제 EPD라는 게 인코드 프리필 디코드인데 이제 VLM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모달 데이터를 인코딩을 해야 되는데 인코딩 하는 거랑 그 다음에 또 LLM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필 디코드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리필에서 KB 캐시 만들고 이런 과정을 이제 서로 다른 이제 엔진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디서그리게이션이 가능한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사용 방법인데 이제 아까 전에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프라인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VLLM 임포트해서 LLM에서 이제 프롬프트 넣고 제너레이트 하면 이렇게 텍스트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서빙 같은 경우는 이제 HTTP 서버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컬을 이렇게 날려주게 되면은 응답이 돌아오게끔 이렇게 그 HTTP 서버 형식으로 서빙을 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렘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플 노드 이제 멀티플 디바이스에서 디플로이 하는 거를 지원하는데 이런 식으로 다른 노드 간에서도 이제 모델 처리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엔진콜을 서로 다른 노드에 두어가지고 실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이제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VLM 코드를 보시면은 이제 전반적인 오버뷰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LLM, async LLM 이 부분이 이제 프론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엔진 코어 클라이언트까지가 하나의 프로세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LLM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는 그 클래스인데, LLM이 이제 LLM 엔진이라는 걸 거쳐가지고 엔진 코어 클라이언트를 에 있는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또 async LLM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바로 엔진 코어 클라이언트랑 이제 거치게 되고, 이제 이 인 프로세스에서 콜을 할 수 있게끔도 지원이 되어 있고, 이제 서로 다른 이제 그 소켓 기반 ZMQ라는 게 이제 그 소켓 메시징 하는 라이브러리인데, 이 ZMQ를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는 식으로도 통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엔진 코어라는 게 이제 별도의 프로세스로 이제 이 DP 랭크별로 생기는 게 엔진 코어인데, 이렇게 이 LLM async LLM 프론트에서 이렇게 그 패킷을 넘겨주게 되면은 그 이 엔진 코어에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스케줄링을 하고, 이제 그 스케줄을 이제 워커한테 넘겨주는 식으로 모델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스케줄러가 스케줄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KV 캐시 매니저가 KV 캐시를 이제 그런 KV 캐시 블럭을 이렇게 관리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엔진 코어에서 익스큐터라는 걸 실행을 하면은 이제 얘가 이제 워커한테 이 콜렉티브 RPC라는 게 이제 그 쉐어드 메모리나 아니면 다른 노드면 이제 소켓 기반으로 통신하는데, 어쨌든 이제 브로드캐스트로 워커한테 이 명령을 하달을 하게 되고, 모델 이제 워커에서 모델 러너라는 게 있는데, 모델 러너에서 모델을 실제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 흐름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프로세스 아키텍처인데, 이제 전에 설명드렸던 그 프로세스 아키텍처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API 서버별로 이렇게 프로세스가 하나씩 생기는 거고, 이 API 서버는 그 VLM 서브를 할 때 파라미터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PI 서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매니 투 매니 관계로 엔진 코어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DP 값에 따라서 이렇게 엔진 코어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TP나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은 GPU 워커들이 이제 생기고, 이 TP 랭크들이 이렇게 있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엔진 코어, 그 다음에 워커 이렇게 대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DP 코디네이터라는 거는 이제 로드 밸런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DP 랭크별로 로드 밸런싱 하기 위한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DP 코디네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 8개, 그 다음 DP 코디네이터까지 해서 17개 프로세스가 돌아가게 된다. 이걸 나타낸 그런 다이어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디스트리뷰트 인퍼런스의 원리인데, 그 파이토치 디스트리뷰티드라고 이제 그 멀티플 노드 멀티플 디바이스 환경에서 패럴리즘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저희 사용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그 내부적으로 이제 프리미티브 연산들이 있는데, 이 커뮤니케이션 프리미티브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서로 다른 랭크끼리 소통을 해가지고 이런 연산을 하게 됩니다. 패러럴하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워커 프로세스를 만들게 되고, 워커에서 디바이스를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니 프로세스 그룹이라고 이게 이제 핸드쉐이크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텐서를 만들고, 랭크별로 자기의 랭크별로 텐서를 만들고, 리듀스를 통해 가지고 더하기 연산을 하게 되면은 이게 다 더한 값인 6이 각 랭크별로 이렇게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로 파이토치 디스트리뷰티드를 모르시는 분들 위해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슬라이드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커뮤니케이션 프리미티브들인데, 방금 전에 이제 리듀스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이거 말고도 더 다양한 뭐 얼톨이라든지 이런 커뮤니케이션 프리미티브들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GQA를 TP로 나눴을 때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좀 보여드린 건데, 실제 이제 VRAM에서는 이렇게 코드가 되어 있진 않고, 그냥 그 토치 디스트리뷰티드로 어떻게 그 TP로 이렇게 GQA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코드를 준비해왔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브 그룹을 나누는 건데, 이 서브 그룹이란 거는 아까 그 그룹 이니셜라이징 할 때 처음에 이제 그룹이 생기는데 이 밑에 서브 그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TP나 PP나 DP나 이렇게 서브 그룹을 나눠가지고 서로 같이 연산을 해야 되는 그룹끼리 나누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DP, PP, TP가 이제 각각 2, 3, 2인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그룹핑이 되는지를 이 다이어그램이랑 이렇게 묶는 걸로 좀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VLLM 호환 모델을 만드는 방법인데, VLLM 호환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VLLM 호환 모델 같은 경우는 이런 이 실제 LLM 모델을 보면은 인베딩 레이어나 리니어 레이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를 패러럴하게 계산할 수 있게끔 VLLM에서 제공한 레이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어를 이렇게 적합한 레이어로 교체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에 이제 그 아이디를 넣었을 때 아이디에 맞는 인베딩을 얻게끔 하는 그런 메소드가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LLM에서 좋아하는 레이어한테는 이 프리픽스랑 VLLM config라는 이 파라미터를 전달해줘야 되는데, 프리픽스는 이제 그 최상위 모델에서 이제 하위 이 레이어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뭐 레이어에 뭐 몇 번의 그 어텐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몇 번째 레이어 뭐 어텐션 연산 이런 식으로 쭉 이 프리픽스가 붙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 VLLM 컴피 같은 경우는 이제 VLLM 설계 자체가 이제 어떤 컴피그를 받았을 때 그거를 하위 레이어에서 필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전달하는 게 아니고 최상위에서 받은 이제 하나의 그 VLLM 컴피그를 쭉 아래로 똑같이 전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VLLM 컴피그를 전달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웨이트를 로드하는 메소드가 구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로드 웨이트라는 이런 그 메소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제공하는 레이어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이거 말고 더 있는데, 컬럼 패러럴 리니어, 로우 패러럴 리니어, QKV 패러럴 리니어 이렇게 세 가지가 좀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고, 이제 컬럼 패러럴은 컬럼 기준으로 쪼개가지고 이제 이거는 벡터가 이렇게 앞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랑 이렇게 연산이 된다고 치면은 이렇게 연산되는 게 이렇게 자르면은 이렇게 두 개 연산한 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연산한 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연산한 게 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을 컨캣 해가지고 하나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컬럼 와이즈로 쪼개게 되면, 그다음 로우 기준으로 쪼개게 되면은 이제 얘가 이렇게 쪼개지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이렇게 한 덩어리가 나오고 이렇게 한 덩어리가 나오니까 얘네 두 개가 얼리디스로 합쳐져가지고 원래 계산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얼리디스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QKV 패러럴 리니어는 이제 컬럼 패러럴이랑 비슷한데, 이거는 이제 QKV 프로젝션을 위해 가지고 서로 다른 크기로 쪼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이 멀티헤드 같은 경우는 청크라는 메소드를 쓰고 QKA나 MQA는 스플릿을 쓰는데, 그냥 차이점은 이제 청크는 그냥 똑같은 크기로 자르는 거고 QKV를, 그 다음에 스플릿은 서로 다른 크기로 자를 수 있게 그렇게 제공을 한다는 게 다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컬럼 패러럴에서 이 생성자랑 포워드 함수 부분을 이제 따온 건데, 이제 보시면은 크게 뭐 어려울 건 없고 디바이드로 이제 아웃풋 사이즈를 DP 사이즈만큼 자르고, 이제 그 자른 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파티션 사이즈를 만들고, 그에 대해서 필요한 웨이트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고 바이어스는 있으면 바이어스를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포워드도 마찬가지로 이제 연산을 하게 되고 얼게더로 이제 결과를 모아주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GPT-2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이제 이 레이텍스 이제 이 수식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수학적으로 이제 이게 어떻게 연산된다라는 걸 좀 정리를 해봐서 이거는 그냥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실제로 이제 어떻게 GPT-2 기준으로 연산이 진행이 됐느냐를 나타낸 건데 이제 QKV 프로젝션을 하고 페이지 어텐션 진행한 다음에 차원을 이제 또 리니어로 맞춰준 다음에 MLP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러럴 이제 LM 헤드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LM 헤드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LM 헤드를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느냐, 그걸 이렇게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랭크인데 이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DP, TP 만들었을 때 랭크가 부여가 되는데 랭크들이 어떻게 부여가 되는지를 나타낸 거고 이제 로컬 같은 경우는 같은 노드에서 부여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 DP 랭크는 글로벌하게 부여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엔트리 포인트인데 이제 엔트리 포인트는 일단은 오프라인 기준으로 오프라인이 분석하기가 용이해가지고 오프라인 기준으로 이제 분석을 했고 보시면 이제 LLM에서 제너레이트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 컴플리션으로 넘어가서 컴플리션에서 이제 애드 리퀘스트를 하고 런 엔진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애드 리퀘스트는 이렇게 쭉 가서 LLM 엔진에서 애드 리퀘스트 얘는 LLM 엔진에서 스텝이 되게 되는데 이제 LLM 엔진 주의할 건 이제 오프라인에서만 있는 거라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LLM 엔진에서 쭉 내려가서 이렇게 또 코어 쪽으로 애드 리퀘스트를 하고 또 여기서 보시면은 이 getOutput을 또 코어 쪽에서 하게 되는데 이 엔진 코어가 실제 엔진 코어로 바로 넘어가는 건 아니고 이 엔진 코어 클라이언트를 거쳐가지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엔진 코어 클라이언트가 종류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인프로세스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이제 별다른 ZMQ를 안 거치고 직접 함수로 호출하시는 거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멀티 프로세스 환경에서는 이제 ZMQ를 사용해가지고 서로 소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싱크, 에이싱크로너스, 뭐 DP 사용할 때 이제 로드 밸런스를 인터널 할지 익스터널 할지 따라가지고 이렇게 코어 클라이언트가 나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ZMQ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소켓 기반으로 통신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인데 이건 이제 그냥 어떤 ZMQ 방식이 있는지 좀 참고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슬라이드로 추가해봤습니다. 다음 이제 MP 클라이언트인데 이 MP 클라이언트에서 보면은 이제 인풋이랑 아웃풋을 따로 스레드로 나눠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 이제 이제 인풋은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방식이 이제 이 클라이언트에서 엔진 코로 넘어갈 때는 라우터 딜러로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넘어올 때는 푸시풀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add request랑 getOut이 어떻게 넘어가는지 설명한 부분인데 어쨌든 이제 엔진 코어 클라이언트에서 add request를 해가지고 이제 엔진 코어 쪽으로 넘어가고 getOut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받는 거를 이 getOut 쪽에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엔진 코어에서 이렇게 넘겨준 데이터가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 넘어온 거를 get을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돌려주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엔진 코어 오버뷰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넘어온 게 인풋 큐로 들어가고 인풋 큐에 있는 거를 이제 엔진 코어에서 내부적으로 비즈룹을 돌게 되는데 여기서 이건 이제 이 별도 스레드로 받아가지고 인풋 큐에 넣어준 거고 이게 프로세스 인풋 큐라는 함수에서 이제 비즈룹을 돌면서 이게 실행되고 있는데
input queue가 이제 스케줄러 add request로 넘어가서 이게 이제 웨이링이랑 skipped waiting queu라고 이 스케줄러에서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큐가 있는데 거기 등록이 되고 스케줄을 할 때 이제 이런 데서 반영이 돼서 러닝이나 웨이팅이나 스킵드 웨이팅에서 반영이 돼서 이제 스케줄 아웃풋이 나오고 이게 이제 워커로 넘어간 다음에 워커에서 실행을 해서 워커에서 나온 결과가 이제 퓨처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되고 이제 논블로킹으로 이제 나와서 이 퓨처를 리절트를 해가지고 값을 받게 되면은 이렇게 다시 이 스케줄 내부 상태를 뭐 그 좀 다시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로직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np 클라이언트로 와서 결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흐름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은 이제 엔진 코어랑 DP 코디네이터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한 부분이고 다음은 이제 엔진 코어가 실행될 때 이제 그 부분을 나타낸 거고 엔진 코어도 이제 DP 이 보시면은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MOE 상태일 때는 DP 엔진 코어를 따로 써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이거는 MO일 때는 DP가 서로 독립적으로 도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익스포트들이 샤딩이 돼 있기 때문에 랭크 간에 이제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서 따로 엔진 코어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비즈루브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반복적으로 돌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인풋에서 받아서 add 스케줄을 써주는 게 지금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진 스텝으로 이제 이거를 스텝 fn이라고 스텝 펑션이라고 이걸 호출해서 이거를 아웃풋 큐로 받는 이런 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소켓 부분 처음에 이제 여기서 이 받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간단한 뭐 별 어려운 부분 없고 그냥 별도 스레드로 받아가지고 이제 루프 돌면서 인풋 큐에 넣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비지 룹에서 인풋 큐가 처리되는 과정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엔진 코어 애드 리퀘스트로 호출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텝인데 스텝에서는 이제 실제로 이제 이 엔진 코어 스텝으로 호출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진 코어의 애드 리퀘스트랑 스텝인데 여기서는 이제 스케줄러 애드 리퀘스트를 해주고 스텝에서는 이제 스케줄러에서 스케줄 아웃풋 만들고 익스큐트를 한 다음에 그걸 퓨처로 받아와서 퓨처에서 리절트를 해서 실제 아웃풋을 받고 샘플링 거친 다음에 업데이트하고 실제 이제 엔진 코어 아웃풋을 돌려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케줄러에서 애드 리퀘스트 하는 부분인데 이제 아까 그 오버뷰에서 보셨듯이 웨이링이나 스킵 웨이링 쪽으로 이렇게 웨이링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비지 루브에서 처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리퀘스트로 지금 바뀌게 됐는데 리퀘스트가 있고 이제 보시면은 여기는 없구나. 네, 이제 리퀘스트라는 게 실제로 이제 리퀘스트가 바뀌게 되는데 잠시만요. 여기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제 그 엔진 코어 리퀘스트라는 게 있는데 여기 지금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이 엔진 코어 리퀘스트 여기 있네요. 엔진 코어 리퀘스트가 이제 리퀘스트로 변형이 되게 되는데 이 리퀘스트로 바뀌면서 이제 실제 스케줄에서 사용하는 그런 상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이제 뭐 스테이터스라고 하면은 이제 마지막에 끝날 때 피니시 스테이트라든지 여기 보시면 피니시 스탑이나 이런 스테이트들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필드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출력 아웃풋을 받아가지고 업데이트를 스케줄에서 업데이트를 또 하는 로직도 있는데 일단은 일단 애드 리퀘스트 또 이어서 해보자면은 애드 리퀘스트를 받아가지고 애드 리퀘스트가 이제 스트림으로 받는 경우는 그 전에 이미 리퀘스트가 있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existing 세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가 새로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신규로 들어왔을 때 처리되는 로직이고, 이제 그때 이제 새로 들어왔을 때 스트림 처리 중일 때 새로 만약에 업데이트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새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업데이트 블럭 해시로 해시를 새로 들어온 건 아직 해시가 계산 안 됐으니까 해시를 계산해가지고 그걸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시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메커니즘인데, 이제 VRAM 같은 경우는 그 프리픽스 이제 캐싱을 지원하니까 프리픽스 캐싱을 할 때 이제 패런트 블럭 캐시랑, 이게 패런트 블럭 캐시는 왜 필요하냐면 프리픽스 캐싱 할 때 이 앞부분도 다 맞아야 이 뒷부분도 맞는 거니까 이 종속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패런트 블럭 캐시를 넣는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엑스트라 키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모달 데이터라든지 뭐 이제 로라 어댑터 같은 걸 사용할 때 이제 그 해시를 구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해시를 계산할 때 엑스트라 키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이유를 여기 적어놨는데, 멀티모달 같은 경우는 이제 인코딩하고 인베딩으로 넣어주기 전에 이 부분을 플레이스홀더 토큰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나중에 이게 리플레이스가 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플레이스홀더는 다 똑같으니까 이미지 해시를 이 해시 계산할 때 넣어주게 됩니다. 루라 같은 경우도 루라 모델 루라 어댑터별로 TF 캐시가 달라지니까 그걸 반영하기 위해 가지고 해시를 계산할 때 이제 루라 어댑터별로 이렇게 해시를 계산하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케줄러에서 이제 스케줄을 해서 실제 워커에서 실행하는 어떤 구체적인 지침서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러닝이랑 웨이링이랑 스킵드 웨이링이 있고, 여기서 이제 러닝은 이제 그 전에 돌던 게 러닝이고 이걸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러닝에서 이제 지금 돌릴 수 있는 것들은 그냥 돌리고, 이제 만약에 지금 새로 지금 완료가 됐다고 하면은 이제 그거는 이 완료에 대한 해당한 처리를 하게 되니까 이제 그건 빠지고, 그 다음에 또 선점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제 새로 토큰을 만들어야 되는데 새로 이제 토큰 할당, 그러니까 KV 블럭을 할당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 우선순위가 낮은 거, 그러니까 이제 이 큐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FCFS, 그러니까 First Come First Served로 하는 큐가 있고 Priority 큐로 하는 게 있는데, 이제 두 개는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어떤 걸 할지. 그래서 Priority 큐로 하면은 이제 힙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이 우선순위가 낮은 순서로 이제 선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선점된 요청은 이제 프리엠티드로 바뀌고 얘가 이제 웨이팅 제일 앞쪽에 삽입이 돼서 다음번에 이제 또 다시 제일 먼저 가져올 수 있게끔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들어오는 거는 이제 웨이링이나 스킵드 웨이링에서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이거를 처리하는 거는 이제 러닝에서 처리가 다 된 다음에 이제 얘네들도 이제 FCFS랑 프라이어리티 큐에 따라서 이 처리 방식이 약간 다른데, 어쨌든 이제 이 둘 중에 하나가 선택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새로 실행하는 스케줄에 포함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중요한 게 또 토큰 버짓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토큰 버짓은 이제 한 번에
이 스케줄을 그러니까 스텝 한 번에 얼만큼의 토큰을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건데, 이제 디폴트는 2048이 돼 있고, 이게 뭐 스페큘러티브 디코딩이나 일반적인 하나씩 토큰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토큰이 나뉘어져 가지고 이 토큰이 분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 다음에 스케줄러 아웃풋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워커로 넘어가 가지고 실제로 이제 워커에서 실행을 할 때 참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update from output은 워커에서 이제 실제로 execute를 한 다음에 나온 아웃풋을 가지고 스케줄러에서 내부 상태를 다시 반영을 해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어나는 일은 이제 이 뭐 스페큘러티브 디코딩이라고 하면 리젝션이나 액셉티 토큰 맞았는지, 얼마나 맞았는지 이런 거 반영해서 컴퓨티 토큰 수를 이제 다시 맞게끔 반영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료 조건 확인해서 종료 조건에 맞게 바꾸고, 뭐 이제 그 블럭 같은 거 풀에 반환해 주는 거, 이런 과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나온 엔진 코어 아웃풋이 이런 형태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KB 캐시 매니저 부분을 볼 차례인데, KB 캐시 같은 경우는 이제 요새는 이제 모델이 좀 다양한 모델을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또 다양한 모델도 뭐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어텐션이 또 종류가 다르고 해서, 그런 다양한 스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KB 캐시 스펙이라는 게 V1부터 도입이 돼가지고, 뭐 슬라이딩 윈도우나 이런 이 구체적으로 각 어텐션들이 어떤 식으로 KB 캐시가 저장이 되어 있는지 그 나타낸 정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룹 스펙은 이 실제 모델의 레이어들이 어떤 스펙에 속하는지가 담긴 정보라고 보시면 되고, KV 캐시 그룹 스펙은 어, 네, 이거는 지금 여기가 잘못되어 있는데, 이제 그룹 아이디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룹 아이디 할당.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KV 캐시 그룹이 이 KV 캐시 그룹 스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 그룹 아이디가 할당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KB 캐시 블럭에서 이 서로 다른 스펙의 블럭들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단순히 해시가 블럭 아이디 대응되는 게 아니라 해시 플러스 그룹 아이디까지 해서 그게 블럭 아이디에 대응되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블럭 테이블인데, 이건 실제 GPU에서 할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이 맥스넘 리퀘스트 축이 이제 리퀘스트의 축이고, 이게 리퀘스트당 블럭 수, 블럭에 대한 축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non-blocks per row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각 리퀘스트에서 밸리드한 블럭의 개수가 여기 저장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블럭 아이디들이 이제 여기에 어펜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럭의 개수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인데, 이거는 이제 이 각 GPU마다 이제 RPC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워커에 붙은 GPU들의 남은 용량, 어베일러블한 용량들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다시 레이어 이제 그룹별 아까 보여드렸던 이 스펙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나누게 되고, 그럼 이제 보통은 이제 그룹별로 나뉘게 되는데, 그룹별로
같은 이제 블록 테이블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텐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보시면은 이제 이 얘네들이 이 어, 블럭이 몇 개까지 쓸 수 있는지 계산을 한 다음에 가장 이제 작은 블럭의 개수에 맞춰가지고 이 워커들이 어, 그 블럭의 개수를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텐서 사이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받아와지는지를 나타낸 거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가져와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뭐 워커별로 어떻게 이 스펙들이 되어 있고, 이 얘네들이 어떻게 이 레이어별로 이 각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KB 텐서 할당을 하는 건데, 이제 KB 텐서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실제 GPU에서 할당되는 메모리, 그러니까 이 블럭 아이디들이 이 대응되는 실제 저장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레이어별로 따로따로 텐서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게 있고, 팩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딥시크에 나온 V4나 뭐 하이브리드 모델 이런 거에서는 이제 팩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거는 레이어끼리가 아니라 그냥 전부 다 모든 레이어들이 하나의 레이아웃으로 관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KV 텐서가 할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텐서가 할당되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리쉐입으로 이렇게 그 데이터 쉐입을 갖게 되는데, 이게 실제로는 좀 더 복잡한 코드로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써보면은 이제 이 스트라이드 오더라는 거는 이 쉐입에 대한 게 어떤 오더로 될지를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거를 이제 뷰를 거쳐가지고 그 KB 캐시 이렇게 나타내지고, 펄뮤스를 마지막으로 이 인버스 오더 순으로 펄뮤스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뷰랑 펄뮤스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 위해서 이게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좀 적어놨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포지션에서 텐서가 어떻게 접근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포지션이라고 하면은 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블럭이 있다고 하면은 이 블럭에서 뭐야 이 블럭에서 각각 이 슬롯이 있지 않습니까? 이 슬롯에 있는 이 슬롯 아이디를 일단 찾아가는 게 먼저라고 보시면 되고, 음, 예를 들어서 105짜리 이제 시퀀스가 있다고 할 때, 105짜리 시퀀스를 블럭 사이즈로 나누면은 이제 시퀀스별 블럭 인덱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블록 테이블에서 접근을 하면은 그 대응되는 블럭의 아이디가 나오게 되고, 이 아이디랑 블록 사이즈를 갖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포지션이 나오는데, 이 포지션에서 블록 사이즈로 이제 모듈러를 하게 되면은 슬롯에 그 오프셋이 나오니까 그 오프셋을 이용해가지고 슬롯 아이디를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액츄얼 어드레스를
실제 이제 텐서에서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식을 이렇게 간략하게 나타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다른 스펙에서 막 그런 것들 지원하지 않습니까? VLM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지원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좀 더 복잡하게 코드가 돼 있는데 간략화하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KB 캐시 매니저인데 이거는 이제 CPU 쪽에서 KB 캐시 블락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거를 설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리퀘스트 블럭이라고 새로 리퀘스트가 이제 들어왔을 때 얘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이, 이 토큰별로 이 블럭에 들어갈 수 있는 개수가 있는데 이 블럭에 있는 개수가 만약에 풀로 꽉 차면은 해시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해시랑 블럭 아이디를 캐시 블럭에다가 등록을 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얘는 3개라서 해시가 생성이 안 됐고 나머지는 이제 캐시 블럭에 등록이 된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블럭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얘네들이 지금 할당이 안 되고 지금 프리 상태인 블럭이 이제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로 여기에 지금 보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제 디코딩이 진행돼 가지고 새로 토큰이 생겼다 했을 때 얘가 또 이제 새로 이렇게 캐시블럭에 등록이 되는 거고 새로운 리퀘스트가 들어왔을 때 또 이제 프리블럭에서 가져와서 또 같은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지금 얘가 할당할 때 해시가 얘 해시랑 얘 해시가 똑같았으니까 이렇게 위랑 그래서 얘네는 이제 이 프리픽스 캐싱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새로 할당 안 하고 이거를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블럭을. 그리고 여기는 이제 프리 할 때 상황인데 이제 프리를 하면은 이제 리퀘스트 제로가 이렇게 여기 쌓이게 되고 리퀘스트 1도 끝났다고 치면은 이렇게 또 이어서 쌓여지게 되고 리퀘스트 2가 들어왔는데 리퀘스트 2가 만약에 여기서 이 지금 아이디 3번까지 필요로 하는 상황이죠. 지금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프리에서 하나씩 가져오니까 보시면은 이 3번이 지금 이빅티드 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이게 프리블럭으로 넘어와도 캐시블럭에는 이 아이디랑 해시가 남아있는데 얘를 지금 새로 할당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3번에 해당하는 이거를 지우고 여기 해시를 지운 다음에 3번을 이제 다시 할당을 해주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동작이 된 건지를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이 프리를 할 때는 얘가 지금 거꾸로 프리가 된다는 거를 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리퀘스트 0이 지금 0, 1, 2, 3, 4 돼 있는데 01은 지금 레퍼런스 카운트가 지금 2인 상황이니까 2, 3, 4가 들어올 텐데 2, 3, 4가 들어올 때 이걸 뒤집어서 4, 3, 2 이런 식으로 뒤집어 가지고 여기에 프리가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뒤집는 이유는 여기 보면 제가 이유를 적어놨는데 이 뒤에 토큰일수록 재활용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뒤에 있는 거를 먼저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훨씬 의존성이 더 많으니까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넣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할당을 할 때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0, 1 순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27, 278 네 이제 012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65 56 이게 약간 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94332가 되고 역순으로 들어와서 6510이 됐고 그다음에 01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캐시 hit이 된 거잖아요. 지금 이 ALHAL까지가 지금 캐시 hit이 된 거고 0123까지가 지금 캐시 hit이 됐고 그러면은 지금 012가 지금 빠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78이 할당이 되고 그 다음에 9, 4, 3이 할당된 다음에 이 AP가 지금 할당이 되어 있는 거니까 이 3번이 이빅트가 된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KV 캐시 매니저에서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어 있는지를 알아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뒤집혀 가지고 들어간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보실 건 이제 익스큐터입니다. 이제 익스큐터 같은 경우는 이 엔진 코어에서 워커한테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익스큐터도 종류가 이제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얘의 역할은 이 워커들한테 이런 익스큐트 모델이라든지 이 명령이 되게 많은데 여기 보시면 이런 명령들을 워커한테 전달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PC나 리스폰스 이렇게 받게 되는데 얘네들을 이제 소통할 때는 이제 같은 노드에서는 이 shared memory, 그러니까 ring shared memory로 이제 이렇게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멀티플 노드 환경에서는 이제 패킷을 통해서 이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로 지금 워커랑 엔진 코어가 소통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RPC 브로드캐스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컨트롤 플로우를 쭉 따라간 거고 이런 식으로 이 메시지 큐가 생성돼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워커인데 이제 워커는 이제 GPU당 대응이 돼서 생기는 프로세스라고 생각하면 되고 실제로 이 워커에서 모델 러너에서 모델을 실행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커도 이제 다른 프로세스랑 마찬가지로 인풋 받고 아웃풋 보내고 이런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지로 똑같이 돌면서 이제 그 RPC에서 나온 명령을 실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뭐 프로세스 이름 바꾸고 이니셜라이징 해서 뭐 디바이스나 뭐 이제 그 그룹별로 이제 뭐 핸드쉐이크도 하고 이런 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 모델 로딩 하는 부분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이니셜라이징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그 패럴리즘에 맞게 서브 그룹이 생성이 돼야 되니까 이런 그룹을 만들어주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gather reduce인데 gather reduce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프리미티브 연산들이 있다고 했을 때 얘네들이 실제로 어떻게 VRM에서 호출이 되느냐를 나타낸 건데 보시면 이제 각 이 서브 그룹들을 가져와 가지고 얼게더나 리듀스를 하게끔 이렇게 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TP 그룹을 가져와 가지고 이런 계단을 리듀스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모델이 로드됐냐에 대한 부분인데 모델 로드를 할 때 이 실행하는 방식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이거 모드로 실행을 하는 거고 하나는 토치 컴파일 써가지고 퓨즈 커널을 만들어서 실행하는 게 있고 하나는 이제 쿠다 그래프 리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실행하는 게 있는데 이제 이 실제로 뭐 이걸로 사용하진 않고 이제 컴파일이나 쿠다
그래프를 찍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될 텐데, 이 두 개 차이점은 이제 쿠다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커널을 실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퓨즈 커널 그 컴파일해서 하게 되면 일일이 커널 하나씩 실행을 해야 되는데, 쿠다 그래프 리플레이를 사용하게 되면 이 그래프들을 이제 한번 캡처를 하고, 캡처를 한 걸 실행을 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이렇게 CPU, GPU 간의 통신이 적어지게 되고, 대신에 단점은 이제 완전히 똑같은 쉐입이랑 같은 메모리 주소에 대해서 접근해가지고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제약사항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텐션 같은 건 이제 브레이커블 쿠다 그래프라 해가지고 VLM에서는 뭐 어텐션이나 이런 거는 좀 내부적으로 다른 동작이 많으니까 걔네들은 이제 브레이커블하게 이제 그래프 캡처를 안 하고 이제 실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캡처가 가능한 거는 캡처를 해서 실행하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PP에서 모델을 로딩하는 부분인데, 이제 PP는 이제 파이프라인, 아까 패럴리즘 이야기할 때 설명했던 그 스테이지로 나눠가지고 실행을 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실제 GPT 같은 일에 VM에서 제공하는 코드를 보게 되면은 이 이제 워커별로 다른 모델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PP는. 그래서 이제 각 자기 워커에서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은 이거를 아이덴티티로 다 치환을 해서 없애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레이어들만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코드가 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execute를 실제로 받아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제 RPC로 받으면 이 펑션 부분이 이제 execute 모델을 실행하는 부분이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실제로 이 워커 execute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PP 같은 경우는 스테이지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receive, send를 하게 로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런 이 PP에서 받은 게 이제 intermediate tensor인데, intermediate tensor랑 이 스케줄 아웃풋, 이 스케줄러에서 나온 스케줄러 아웃풋 가지고 execute 모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execute 모델을 하게 되면은 이제 받았던 이 리퀘스트 이 스케줄러 아웃풋이랑 인터미디에이트 텐서를 이용해 가지고 모델을 실제로 포워드 패스를 돌리고, 이게 실제 이제 어떤 식으로 되는지 나타낸 건데, 실제로 돌릴 때는 리퀘스트 구분 안 하고 이렇게 쭉 플래튼한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구분해야 되는데, 이 구분한 로직은 다음 장에 설명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모델 아웃풋이 최종적으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퀘스트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이 모델 포워드를 보면은 이렇게 컨텍스트 매니저로 어텐션 메타데이터라는 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 어텐션 메타데이터에 보면은 쿼리 스타트 로케이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각 쿼리들의 이 예를 들어서 이게 0번 리퀘스트고 얘가 1번이고 이게 2번이다 하면은 이 개수를 더해서 2, 5, 3이어서 2, 5, 3을 어큐뮬러티브하게 더해서 2, 7, 10 이렇게 만들고 앞에 0을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걸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새로 들어온 이제 이 인풋들이 어떤 리퀘스트에 속한 건지를 이제 모델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러그인들이 이제 VLM 같은 경우는 플러그인이 되게 많이 지원을 하는데, 그런 플러그인들이 어떤 원리로 동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나타낸 건데, 이제 그 엔트리 포인트라는 게 그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이런 플러그인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 보시면은 파이 프로젝트 파일에다가 이렇게 엔트리 포인트를 작성해주고, 이 엔트리 포인트가 이렇게 트리거가 됐을 때 어떤 걸 실행할지가 이렇게 적어 놓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렇게 적으면 마이 플러그인에서 레지스터를 실행해라. 그래서 이 레지스터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그 워커에 있는 어떤 메소드를, 지금 이거는 이제 메소드 패칭을 하는 그 예제 코드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함수를 실행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RM 쪽을 보게 되면은 VRM에 이제 로드 플러그인스 바이 그룹이 있는데 이 디폴트가 여기에 보면은 이 제너럴 플러그인으로 돼가지고 이 제너럴 플러그인이 이 엔트리 포인트가 되고 이 엔트리 포인트에 대응되는 이 로드 플러그인을 하게 돼서 플러그인을 받아서 이 플러그인에 있는 함수를 실행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너럴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뭐 각 프로세스들이 만들어질 때 한 번씩 로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워커를 예시로 보면은 워커 이니셜라이징 할 때 이런 식으로 이 로드 플러그인을 가져와서 로드 제너럴 플러그인을 실행하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은 이게 AFD라고 어텐션이랑 그 피드 포워드를 디스어그리게이션 해가지고 실행할 수 있게 하는 플러그인인데 이게 화웨이 쪽에서 만든 아마 플러그인일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이게 임포트는 원래 이제 있는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뉴는 이제 이 플러그인 만드신 개발자분들이 만드신 이런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워커라든지 모델 러너, 뭐 커넥터는 이제 뭐 KV 데이터라든지 뭐 오프로딩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이제 그런 컴포넌트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상으로 지금 VLM 우베브를 전반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저도 지금 아직 공부하는 입장이라서 좀 부족한 부분도 많고 채워야 될 부분도 많긴 하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브렘이 뭔지 브렘의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또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되면 좋긴 하겠지만 내용이 또 그렇게 깊진 않은 것 같아서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VRM 좀 더 약간 자세한 인터널 원리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드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